자, 농도 관련된 문제. 자, 너희들 개념 노트 다 꺼냈니? 예. 아, 네, 잠시만요. 이거 배운 거 아니에요? 진짜. 되는 거. 자, 농도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푸냐? 우리 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그림은 비커 그림을 그리는데, 자, 위에다가는 뭘 쓸 거냐? 농도라는 걸 쓸 거야. 초등 과정에서는 진하기라고 하는 걸로 배웠고요. 자, 그 밑에는 소금물의 양, 소금물이란 걸 쓸 겁니다. 단위를 꼭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자, 진하기였죠.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한 다음에 단위 퍼센트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소금의 양은 백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구합니다. 자, 그리고 순수한 물의 농도, 순수한 농도입니다. 순수하다라는 거는, 자, 물만 있는 거, 갓 정수기에서 뜬 물 뭐 그런 게 되겠지. 순수한 물의 농도는 0%고요. 자, 순수한 소금의 소금 가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의 농도는 100%. 자,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 겁니다. 자, 다 쓰셨죠? 문제로 갈게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소금 가지고 식을 세우는데요. 소금의 양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하고 얘네 둘을 곱하면 그게 소금의 양이에요. 자, 그래서 221번. 답지 아니에요? 네? 답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야, 이거 답지 아니에요. 너네들 학습지에도 답이 써 있습니다. 자, 농도가 6%인 소금물 400g까지만 읽고, 자, 바로 그림을 하나 그립시다. (6%인) 소금물 400g에다가요. 자, 물을 더 넣겠대요. 자, 더 넣을 거니까 여기에 더해줄 거예요, 빼줄 거예요? 더해줘야겠죠? 자, 물을 더 넣을 겁니다. 근데 아까 물은 농도가 뭐였냐면 0%짜리였어요. 자, 물을 얼마 더 넣겠냐라고는 문제에 쓰여있진 않으니까 여기는 잠깐 비워둡시다. 그래서 그 결과가 농도가 4%인 소금물이 돼야 된대요. 결과가 될 거니까 는 4%몇 g인지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비워둡시다. 그래 놓고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더 넣어야 할 물의 양을 구하래. 자, 비커 그림이 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더 넣어야 할 물을 뜻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커 중에 뭘까요? 두 번째 비커겠죠? 더 넣어야 될 물, 걔를 더 넣어야 될 물이 Xg 있다라고 한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농도끼리는 덧셈 뺄셈이 안 되고요. 자, 6 더하기 0이 4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농도끼리는 덧셈 뺄셈이 안 됩니다. 근데 소금물끼리는 덧셈 뺄셈이 돼요. 400g에 xg을 더 넣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400 더하기 x g이 되는 거예요. 식은 소금 가지고 세우고요. 소금은 아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으로 구하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6 곱하기 400 더하기 두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0 곱하기 x 는 자, 여기 지금 더하기 는 이런 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있는 게 더하기면 더하기 여기 있는 게 는이면 는 써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4 곱하기 400 플러스 x다 라는 걸 풀어주시면 더 넣어야 할 물의 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물이 증발했대요. 자, 잠깐 일단 4% 222번. 222번. 농도가 4%인 소금물 400g이래. 그럼 거기까지만 보고 비커 그림을 그리면요. 농도가 4% 100g. 자, 뒤에는 읽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니까 물이 증발했대. 아, 내 뱃살이나 좀 증발하지. 자, 증발했다라는 거는 더해졌다라는 건가? 빼졌다라는 건가? 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빼졌다라고 할 겁니다. 미나야, 너도 증발을 원하지 않았어? 아, 아니었어? 자, 증발할 게 뭐였죠? 증발할 게 내 뱃살은 아니고 근데 증발도 안 되고. 자, 증발할 게 물이었단 말이야. 물은 농도가 0%. 물이 얼마나 증발했는지 안 써있네요. 밑에 칸은 비워둡시다. 일단 x가 될 거긴 할 거야. 좋아. 자, 그래서 결과가 농도가 5%인 소금물이 되어야 된대요. 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도가 5%인 소금물이 되었대. 자, 몇 g이 됐는지도 안 써 있으니까 그냥 비워둡시다. 그러면서 증발한 물의 양을 구하라는데, 증발한 물을 그린 비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비커죠. 증발한 물의 양을 x g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러면 400g에서 xg이 증발했어. 아까 자, 농도끼리는 계산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4 빼기 0이 5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농도끼리는 원래 계산이 안 되지만 밑에 소금물끼리는 계산이 돼요. 400 빼기 x. 여기가 400 빼기 x가 되는 겁니다. 400 빼기 x 그램. 그래서 소금의 양은 소금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는데,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4 곱하기 400. 어머나, 그 다음에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써주고, 두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0 곱하기 x. 는이 있네. 는.
마지막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래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풀어서 x를 구하면 그게 증발한 물의 양이 되겠지요. 자, 여기 1번 두 개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 쪽 2, 2, 3. 자, 농도가 4%인 소금물 300g까지만 보고 비커 그림 하나 그립시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소금을 더 넣겠대. 소금을 더 넣겠대요. 더 넣을 거니까 더하기 해주고요. 넣을 게 뭐지? 소금, salt. 자, 아까 소금은 농도가 몇 짜리라고 했더라? 100짜리라고 했죠. 자, 소금을 얼마만큼 더 넣는다고는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밑에 칸은 비워두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농도가 10%인 소금물이래요. 농도가 10%인 소금물이 됐대. 자, 그랬을 때 더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을 구하라는데 더 넣어야 할 소금을 뜻하는 건 두 번째 비커 결의 x g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농도끼리는 계산이 안 된다 그랬지? 4 더하기 100이 10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소금물끼리는 계산이 됩니다. 300 더하기 x g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비커는 자, 그러면 식은 또 소금 가지고 세우고요. 첫 번째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4 곱하기 300 더하기 두 번째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100 곱하기 소금물는 마지막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에 300 플러스 x 넘어가겠습니다. 2 to 4 자, 농도가 5%인 소금물.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림이나 그려보자. 자, 농도가 5% 소금물 몇 g인지 안 알려줬죠? 그러면 밑에는 비워두고요. 농도가 10%인 소금물이 있나봐. 그러면 10%인 소금물이 얼마인지도 안 알려줬네. 이런 나쁜 녀석. 자, 걔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섞어서. 자, 둘이 섞는다라는 건 둘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더해주겠다라는 거니까 더하기로 섞어서 결과가 농도가 7%가 돼야 된대. 이 결과가 농도가 7% 인 소금물 300g이 돼야 된대. 300g. 자, 그랬을 때 5%인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죠? 5%인 소금물의 양. 여기서 비커가 3개 있는데 5%의 소금물을 뜻하는 비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커 중에
첫 번째 비커네요. 그럼 첫 번째 비커에 xg이 있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네, xg과 얘를 더해가지고 300g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돼야 될 게 뭐냐면 300 마이너스 x g이다 가 될 거고요. 식은 또 소금 가지고 세웁니다.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5 곱하기 x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는 마지막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1번 문제 두 개에다가 체크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득 봤는데 나도 이 정도 V라인인가? 어? 자, 예전에 무엇 은는이가 하면 등호를 쓰면 된다 그랬고 무엇의 하면 곱하기를 쓰면 된다라고 했죠. 자, 요거는 225번이고요. 자,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중학교의 남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5분의 3보다 160명이 적고요. 여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1보다 200명이 많다라고 할 때 이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구하랍니다. 전체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할게요. X명. 자, 그러면 남학생 수가 남학생 숫자 가 전체 학생 수 X의 5분의 3 요거보다 적다 160명이라네요. 여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 X의 3분의 1보다는 많다 200명이래. 자, 이 학교에 남학생과 여학생 말고 또 있나요? 학생. 자, 남녀 말고 또 다른 성별이 없죠? 제3의 성별이 없잖아. 그러면 자, 전체 학생 숫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합이다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럼 전체 학생 수는 X고요. 남학생 숫자는 5분의 3X 마이너스 160. 여학생 숫자는 3분의 1X 플러스 200. 자, 여기 체크는 2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1번은 볼게요. 약간 2, 5번 문제랑 살짝 달라가지고 2, 5번을 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일단 좀 읽어볼게요. 여행을 다녀왔는데 자, 여행 일정을 떠올려 보니까 여행 시간의 3분의 1은 잠을 잤고요. 자, 여기 6분의 1은 여행 시간의 6분의 1입니다. 여행 시간의 6분의 1은 차를 타고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은 식사 시간은 4시간이래요. 자, 또 여행 시간의 4분의 1은 관광지를 둘러봤고요. 6시간은 친구 집에 머물렀대. 여행한 전체 시간을 구하라는데 여행한 전체 시간을 X 시간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여행을 다녀왔는데, 자, 여행 시간의 3분의 1은 잠을 잤다고? 그럴 수 있지. 그렇지.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잠을 잘 수 있지. 그렇지. 자, 잠을 잤는데요. 자, 여행 시간이 X 시간이야. 잠을 잔 시간은 여행 시간의 3분의 1이래요. 여행 시간 X의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또 이동을 했는데, 차를 탄 거는 여행 시간의 6분의 1입니다. 여행 시간의 6분의 1. 차를 탄 건 6분의 1X예요. 그 다음에 식사. 자, 제일 중요한 식사. 뭐야, 식사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된다고? 제일 중요한 식사 시간이? 그치, 미나 이상하지? 말이 안 되지. 그지? 자, 식사 시간이 4시간이래. 식사 시간 그냥 삽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를 둘러봤는데요. 자, 관광지는 여행 시간의 4분의 1이니까 X의 4분의 1이고요. 4분의 1 X만큼은 관광지를 둘러봤어요. 자, 그리고 친구 집에 6시간을 머물렀대요. 그러면 이 여행 시간이라는 녀석은 그 잠자고 차 타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관광지 갔다 친구 집에 있던 시간에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행 시간 X는 3분의 1X 플러스 6분의 1X 플러스 4 플러스 4분의 1X 플러스 6이다 가 되고요. 나머지는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지요. 넘어가지요. 자, 2번 문제 체크하시고요. 자, 1과 관련된 문제는 자, 전체 일회량을 1이라고 둡니다. 꼭 1이라고 안 해도 되지만 1이 계산이 편하니까 자, 이 전체 일회량이 1 있다라고 하시고 단위 시간 그러니까 1일 동안 아니면 1시간 동안 아니면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하고요. 자, 일을 완성했다라고 하면 일의 양의 합. 얘가 얼만큼 일한 거, 얘가 얼만큼 일한 거 합하면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자, 226. A 하루에 하는 일. 자, 어떤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을 다 하는데 A는 24일이 걸리고요. B는 36일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A가 하루에 얼마만큼 하면 24일 걸려서 일을 완성하냐면요. 24분의 1만큼 일을 하면 됩니다. B는 자 36분의 1만큼 일을 하면 일이 완성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그리지 말고 눈으로 보세요. 자, 전체 일의 양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거를 매일매일 똑같은 양을 하는데요. 얘를 9일에서 끝내겠대. 똑같은 양을 하는데 9일에서 끝난다면 이 친구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하루에 이만큼 하겠죠? 이만큼? 그럼 전체 일의 양이 1이라고 치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9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9일 걸려서 일을 완성했다. 그럼 얘가 1일에 하는 일이 9분의 1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여튼간에 그래서
일한이란 날 수라고 합시다. 자, 처음에는요, A가 혼자서 일을 했대. 아유, 같이 해야지. 왜 혼자 해? A가 혼자서 4일 동안 일을 했대요. A가 혼자서 촥 4일 동안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A와 B가 함께 일을 한 거야. 이때부터는 A도 일을 하고요. 자, B도 일을 해서 1일 완성했대요. 자, A와 B가 함께 일을 해서 이 일을 완성했대요. 자, 함께 일한 날수를 X일이라고 하자고. A도 X일, B도 X일. 촥촥. 그러면 이제 A는 며칠이 됐냐면요. X 플러스 4일을 일했어요. X 플러스 4. B는 며칠을 일했냐면요. X1을 일했어요. B는 X. 그러면 일한 양이 A는 하루에 24분의 1만큼 하는데 X 플러스 4일을 일했으니까 A가 일한 양은 24분의 1에 X 플러스 4고요. B는 하루에 36분의 1씩 X를 일했으니까 36분의 1X가 되는데,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됐냐면요. 완성이 됐어요. 완성. 그럼 A가 일한 양과 B가 일한 양의 합이 1이다를 풀면 X가 나오는데, 문제는 X가 답이 아니고, 자, 이 일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렸네요. 며칠. 자, 이 일이 언제 시작됐냐면 A가 시작을 했어. A가 시작. 그러면 A가 일을 끝마친 순간이 이제 일이 끝난 시점이란 말이지. 일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X1이 아니고 X 플러스 4, 1이 걸린 겁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 자, 여기도 1번 문제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 쭉. 자, 오늘의 마지막. 자, 일단 앞에 봅시다. 눈으로들 보세요. 자, 원가, 정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가격 정하는 뭐 절차 뭐에 대해서 뭐 대충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지우개를 이제 저 밑에 문구에 놓자 해서 200원에 샀다라고 합시다. 200원에 샀어. 200원에 샀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걸 원가라고 하는 거야. 자,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냥 원가가 200원짜리 지우개가 있어. 내가 원래 가격을 그냥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200원에 산 걸 내가 팔 거야. 팔 건데 걔를 얼마라고 할까? 5만 원에 팔래. 그래서 이거는 5만 원짜리 지우개예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걸 5만 원에 누가 사? 아무도 안 사겠죠. 5만 원에 아무도 안 사서 5만 원 좀 비싼가? 그래서 얘를 좀 할인을 했어. 그래서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은 예를 들어서 5만 원 너무 비싸 해서 만 원으로 했다. 만 원으로 했더니 우리 미나가 저걸 사야겠는데? 하면서 만 원짜리를 샀어. 그럼 나는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는 거지?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는 거죠? 9,800원. 왜? 200원에 사서 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렇지. 이것이 바로 장사의 신. 자,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요.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에요. 일단 이익이 생기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자, 나 요즘 백화점 가본 지 좀 오래됐는데 요즘 백화점 가도 세일을 하지. 그죠? 세일을 하는데, 자, 만약에 이제 뭘로 할까? 자,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패딩이 있다. 이 친구가 자 다음 해가 돼서 이거를 재고 처리를 해야 돼. 재고 처리를 해야 돼서 싸게 팔아. 자, 40%를 할인해서 판다고 합시다. 40%를 할인해서 팔아. 그럼 이거 얼마에 팔겠다는 거죠? 60만 원. 60만 원. 그 60만 원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100만 원에서 빼주는 거야. 얼마만큼을? 100만 원에 100만 원의 40%만큼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거를 좀 자주 볼 건데요. 얘는 이제 우리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면요. 100만 원 곱하기 1-100분의 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요. 여기 40을 뭐 이런 식으로 바꿔 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문제들이 되고요. 자, 이런 게 아니라면 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자, 만약에 또 100만 원짜리 물건을 자, 이번에는 이거 잘 팔려. 잘 팔려. 미나가 또 사. 잘 팔려서 이런 가격 올려도 되겠는데? 그래서 자, 30%의 이익을 더 붙여도 되겠다.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정해요. 자, 가격을 정하면 얼마가 되겠지? 그렇지, 13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이 아니죠? 그 130만 원은 어떻게 되냐? 100만 원에서 이익을 붙이면 더 해줄 거 아니야? 100만 원의 30%만큼을 더 붙여주는 거고요. 100만 원의 30%.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100만 원에 1 플러스 100분의 30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애들이 30 대신에 x, x, x 이런 식으로다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자, 227번. 자, 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순간 4개를 쓰고 시작해야 됩니다. 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단어를 발견한 순간 원가 쓰고요. 정가 쓰고요. 판매가 쓰고요. 이익 쓰고요.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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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쭉 읽어볼게요. 일단 한번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 정가로 정하여 팔았대. 그러니까 정가라는 거는 원가에다가 얘에다가 20% 이익을 붙여서 정한 게 정가고요. 근데 안 팔려. 안 팔려서 자 10%를 할인해서 팔았대. 얘의 10%를 할인해서 팔아서 이익이 400원이래. 이익이 400원. 아까 이익이라는 건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라 그랬죠. 자,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원가를 x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인 게 정가야. 그럼 원가 x에다가 이익을 붙입니다. 20% 이익이라는 건 1 플러스 100분의 20이고요. 자, 이거 괄호 안에 계산해 놓고 약분을 시키면 5분의 6x입니다. 자, 이래 놓고 팔라 그랬는데 안 팔려서 얘를 10% 할인했대. 이거를 10% 할인했어. 그럼 판매하는 가격은 5분의 6x에 1-100분의 10이고요. 얘는 자, 계산해서 약분을 해 놓으면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25분의 27x. 그럼 이제 이익은 어떻게 생긴다고? 이익은 판매가 빼기 원가고요. 그래서 판매가가 25분의 27x 빼기 원가가 x죠. 원가 x를 뺀 게 이익인데 그 이익이 400원이래요. 한 개당 아까 98,000원, 9,800원도 가능했는데 얘는 고작 400원이네. 자,
이렇게 해서 풀면 원가 x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 체크해 놓고요. 자, 여기다가 밑줄 하나 쳐둡시다. 개당 100원의 손해래요, 손해. 자, 손해랑 이익이라는 거는 서로 반대되는 뜻이죠? 반대되는 뜻이니까 개당 100원의 손해라는 건 개당 마이너스 100원의 이익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